여러분, 우리 12장, 우리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좀 하고 핵심 포인트에 대한 것들만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두 집단 비교에 관한 가설 검증입니다. 쭉 해서 12장, 11장까지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했기 때문에 12장 평균 차이에 의한 표집 분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팀하고 총무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게 보건 추출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 숫자 카드는 20에 20, 20에 26, 26에 20, 26에 26.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팀에 1, 2, 3, 4, 그 다음에 총무팀에 직원이 두 명 있는데 20살하고 24살. 그래서 요 숫자 갖고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두 개니까 네 개니까 어떻게 짝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 차이를 집단의 모든 평균 차이를 다 하는 거니까. 일 인사팀의 모집단 1하고 총무팀의 모집단 2를 11, 12, 13, 14 네 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4, 4, 16이니까 1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16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의 평균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균 차이는 어떻게 되냐? 평균 차이. 좀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확대했네. 그래서 평균 차이에 의한 표집 분포, 표본 분포의 평균 차이는 첫 번째 모집단 평균에서 두 번째 모집단 평균 뺀 값이 평균 차이에 대한 평균값이에요. 이게 분산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집단에서의 분산하고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인데 이거를 두 번째 집, 첫 번째 집단하고 두 번째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섞는 거 아니에요? 섞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N 원분의 첫 번째 집단의 분산,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집단에 대한 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집단의 분산의 n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왜 n을 갖고 나누냐? n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n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샘플 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산하고 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전체 평균 구한 거 6.5 나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산, 두 번째 분산도 여기서 분산 구하니까 여기서 여기 분산 요거 구하니까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우리 요 차이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x1의 2x2의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x2의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X1과 X1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에 대한 것이 결합된 거네요. 그죠? 요 공분사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결합 확률, 즉, 첫 번째 집단의 이 값과 두 번째 집단의 이 값은 서로 간에 상호, 즉, 총무과의 직원의 나이와 인사팀의 직원의 나이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이질적이고 상호 관련성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터섹션이 없기 때문에 상호 독립이라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차이에 의한 분산은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 두 가지 값을 구하는 평균 차이에 의한 분산값은 합의 형태로 나온다. 합의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집단에 대한 분산, 두 번째 집단에 대한 분산. 요 값은 어떻게 된다? n이 갖고 있는 표본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 아,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꼭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연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0명과 잠실고등학교 3학생 900명이 동일한 문제로 수학 문제를 보았는데 평균 같고 둘 다 평균이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차이 검증은 모집단에서 평균 80-80이니까 0 나오죠. 그죠? 이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 표집 분포를 구해도 똑같이 0 나온다. 이게 평균 차이는.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이제 분산을 구해야겠네요. 분산. 두 학교의 분산이 동일하게 20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집단의 분산 200, 여기 두 번째 200. 그 똑같이 4명씩 뽑았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400이니까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 차이는
여기 평균 차이에 의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요거의 제곱이니까 차이에 대한 제곱이 100이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요거다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니까 요게 10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 x1에서 x2 분포값에서의 z값을 보겠습니다. z값.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z분포를 변환할 때 어떻게 됐죠? 한 개 집단일 때 z는 xi에다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이렇게. 그죠? 조종계수가 붙을 수도 있네요. 그죠? 조종계수가 n-1에 n-n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조종계수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 얘가 없으면 뭐로 됩니까? 얘가 표본으로 바뀔 수 있죠. 표본으로 이렇게 표본으로 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거를 뭐로 바꾸냐? 요렇게 평균 차이. 요렇게 평균 차이. 아까 평균이 같다 그랬잖아요. 80에 80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한 용어는 0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뮤1 마이너스 뮤2 값 이렇게 주고 평균 차이에 대한 것들을 10 이렇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적어 갖고 이제 잠실고등학교 학생보다 5점 이상 높을 가능성 어떻게 되냐? 5점 이상. Z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되는 값이에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 평균 빼고 어떻게 돼? 여기 첫 번째 이거 집단의 평균에서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의 이 값을 뺐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요 값이 0이잖아요. 그죠? 80, 80이니까. 근데 5점 크려면 여기서 뺀 값이 5점이 크다란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5 마이너스 0에 어떻게 돼요? 여기 10 시작하니까 0.5. 그러면 Z가 0.5 이상 값을 이제 우리가 고르게 하는 거죠. Z의 0.5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게 여러분들 정규분포 찍는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0에서 여기 0.5에 해당되는 값 Z값을 찍으면 되니까 정규분포에서 두 모집단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 보겠습니다. 가설 검증. 이거 가설 검증의 5단계가 뭐죠? 우리 한번 여기다 5단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수립. 가설을 수립한다. 그래서 H0, HA. 두 집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 아니다. 이게 양측 검증이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양측 검증. 그죠? 기다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크다 작다도 할 수 있겠죠. 단측 검증으로. 두 번째, 뭘 정하냐? 알파 값 결정하는 거죠. 알파 값은 일반적으로 95에서 99 이 정도. 그죠? 이게 90도 거의 잘 안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세 번째.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인계치 값 결정하네요. 인계치 값. 인계치값. 그래서 알파 주어지고 그다음에 위에서 나왔던 가설 검증의 평균값 주어지고 하면 그 갖고 인계치값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할 거고. 네, 다섯 번째. 이제 어떻게 돼요? 검정 통계량을 해야겠네요.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은 똑같이 여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집단 평균에서 두 번째 집단 평균 뺀 거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요가 뺀값, 그쵸? 평균값이죠, 평균값. 그리고 그래서 이 평균값을 빼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차이에 의한 요 표준 편차를 밑에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돼요? n1분의 첫 번째 집단의 분산 더하기 n2분의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예. 서울 시민 25명을 뽑아 월 수입을 조사해 본 결과 270만 원이고 36명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봤더니 260만 원이다. 서울 시민이 돈 더 많이 벌어 이 얘기죠?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다 다르다니까 어떻게 돼요? 같다 다르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아유, 잘못됐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울과 대구는 같다. 서울과 대구는 같지 않다.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0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다. 이렇게 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끝에가 지금 이렇게 글자가 안 써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똑같이 우리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형태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이 식사를 거르는 학생에 비해 능률이 더 높다고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학습 능률, 아침 식사 안 하는 사람의 평균 능률, 즉 아침 먹는 게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죠. 귀무가서 이게 그러니까 묘한 식사하는 사람의 평균값, 학습 평균값, 안 하는 사람의 평균값 뺐더니 0.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학습 능률의 숫자가 이렇게 크다 이거잖아요. 그죠? 뮤1과 뮤2는 같다. 이렇게. 단측 검정이네. 부등어가 들어가 있으면 단측 검정이네요. 그죠? 이게 이런 형태로 가설을 세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집단 분산을 알고 있을 때 모집단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집단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Z분포로 할 것이고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르면 T분포 쓰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알면 Z, 모르면 T. 여기도 똑같이 적용. 대표본 Z, 소표본 T.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Z의 통계량을 모집단 정보 알고 있을 때 정규분포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 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 50, 일반 가정 50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대표본인의 30개 이상, N1 30개 이상, N2 30개 이상. 그죠? 그러니까 평균 83에 여기는 86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파 0.05 수준에서 검증해라.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있는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H0 뮤완과 여기에 그다음 이게 뮤완이 아니라 이제 모집단 정보가 없으니까 표본으로 해야겠죠. 첫 번째 집단의 평균과 두 번째 집단 일반 가정의 평균은 같다. H형. HA는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 않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실제로 86, 83하고 86이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연구자는. 그래서 두 번째 알파가 0.05, 알파는 0.05, 0.05, 0.05, 0. 양측 검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채택 영역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96에 플러스 1.96 이렇게 돼. 여기가 요 가운데 영역이 H0 여기 골대 바깥으로 골포스트 바깥으로 나가면 인계치값 바깥으로 나가면 HA 짝. 근데 어떻게 돼요? 83 일반 가정 얘가 저기 다문화 가정 83 일반 가정 86이니까 83 마이너스 86이니까 음수 나오네. 음수 나오네. 그죠? 이게 음수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저 밑에 쪽에 있겠네. 그죠?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거 갖고 이제 우리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3 마이너스 86이니까 어떻게 돼? 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는 귀무가설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귀무가설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이렇게. 요의 평균 차이는 어떻게 되냐? 평균 차이는 여기 평균 차이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균 차이는 전체 50명, 그 다음에 여기가 분산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편차가 5니까 분산 제곱하면 25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의 25, 50분의 25. 이렇게. 그래서 전체 50분의 50이니까 1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네. 이게.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량을 해서 여기 찍으니까 마이너스 3 나왔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H0, 여기는 HA, 여기 HA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나왔으니까 HA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같다고. 우리의 가설 검증의 대상은 항상 뭐다? 가설 검증의 대상은 항상 뭐다? 우리는 가설 검증의 대상이 H0이다. 가설 검증의 대상은 즉 같다고 할 수 없다. 그죠? 같다고 할 수 없다. H0. 요거 또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래? 오류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알파의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이만큼 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전적으로 부- 전반적으로 내가 이거를 신뢰하지만 예기치 못한 이 상황에 저렇게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게 그거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표본 연구에서 소표본일 때 봅시다. 소표본일 때. 소표본일 때, 평균 차이에 의한 소표본일 때, 소표본일 때, 문제는 이제 소표본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준 편차가 이제 교육을 받은 직원 순위 10명, 교육받지 않는 직원 16명, 평균 12.1, 14.2.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집단 정보가 만약에 정규분포가 모집단 분산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작은 경우에도 포변이 크기가 30개 이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때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평균 차이 표집분포는 정규분포가 되는 거예요. 모집단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즉 모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에서 모집단 정보 주어져 있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표본도 당연히 정규 분포. 이게 문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닐 때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런 거예요. 모집단의 정보가 주어졌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는 모집단이 분산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표본 때 제트분포를 이용할 수 없다. 이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즉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게 즉 모집단이 어떠한 소표본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모집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는 소표 번역도 오케이. 이게 알면 Z 모르면 T. 즉 모집단 정보가 정규 분포이고 분산 정보나 어떤 평균값 평균이 주어지지 않는데 분산이 나왔다? 그러면 평균이 이미 알려진 거하고 똑같은 값. 그죠?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예제 7번 보겠습니다. 두 모집단 모두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자, 이렇게 딱 주면 이제 여기는 무조건 Z 분포.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되냐? 그대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정규 분포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육을 받은 집단하고 교육을 받은 집단이 이게 차이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집단,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직원 이렇게 능률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능률이 교육받은 집단의 능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가설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단측 검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다시 그대로 보면 교육을 받은 직원이 평균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생산하는데 평균 14.2시간이 걸리고 교육을 받은 기간은 이렇게 빨라. 교육을 받지 않는 기간은 이렇게 느려. 즉 얘는 어떤 게 돼요? 어, 생산 시간이니까 직무교육이 평균 14.2시간 걸리는데 교육받지 않은 직원들 얘는 12시간이니까 굉장히 빠른 거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고 평균 차이 그대로 12.1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갖고 하면 어떻게 12.1 빼기 14.2 이렇게 마이너스 여긴 0이 되겠죠. 이게 차이가 안 난다고 했으니까 차이가 안 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나오는 것처럼 2.1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0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해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위에 쭉 한번 볼게요. 쭉 봤더니 표준 편차가 4시간으로 됐다. 그러니까 16에 16분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똑같이 16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 16명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해진 깎았고 우리 계산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3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있니까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요게 어 여기서 여기 빼니까 밑에 쪽에 있네. 음수가 나오니까. 그죠? 이제 단측 검정에서 0.05니까 어떻게 0.05를 빼면 한쪽 면이 어떻게 돼요? 0.45가 되니까 1.64가 되겠네. 그죠?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64.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여기가 H 뭐예요? H0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두 집단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받은 집단이 더 이게 생산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가 없다. 즉,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두 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있을 때,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한 특징을 모른다는 얘기는 모집단 정보가 안 주어져 있을 때, 그죠? 모집단 정보가 안 주어져 있는데 알면 Z, 모르면 T. T분포 써야 되네. 그죠? T분포. T분포 써야 되는데, 대표본이야. 대표본이야. 대표본은 Z. 그죠? 대표본은 Z. 왜?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대표본도 T를 써야 돼. 그죠? 근데 그 오차가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근사하는 거죠. 정규분포랑. 그렇기 때문에 대표본일 때 정규분포 써도 된다.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식 이렇게 요게 표본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요거 빼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거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량도 당연히 이렇게 Z 검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 대표본일 경우에 이게 그러면 여기 봅시다. B회사 대표와 A회사 대표는 정구의 평균 수명이 B회사 정구 평균 수명보다 더 짧다고 주장한다. B회사 대표가 확인해서 A 정구 회사는 169개 평균을 쟀더니 A 회사는 130 나왔고 B 회사는 120 나왔어요. 평균 수명이 여기는 1300에 여기는 1400 그래서 전체 평균값이 1300이 A 회사가 1300 나왔고 B 회사가 1400이 나왔다는 얘기는 B회사가 A회사보다 크다. 즉 A회사가 B회사보다 작다는 얘기야. 수명 시간이. 이게 그래서 과연 평균 수명이 B회사 정구보다 더 길다는 거 A회사의 전체 정구의 평균 수명이 B회사 정구보다 더 길다는 것을 0.05에서 어떻게 돼? 예. 검정해라. 이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온 상태에서 뮤1 마이너스 뮤2는 같다라고 하면 A 회사하고 B 회사는 같다 이 얘기죠. 이게 근데 여기가 B가 여기가 1300 나왔고 1400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 회사의 평균값 뮤 A 마이너스 뮤2는 어떻게 되냐?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되겠네 뮤 A보다 뮤의 B가 어떻게 돼요? 큽니다 이 얘기죠 이렇게 그죠 크죠 이거 보고 이렇게 보고 1300 1400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B 회사가 크네 이렇게 이 정보를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돼요? 뮤 A하고 뮤 B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당연히 뮤 A, 뮤 B는 갖고 이렇게 가설 세우고 무조건 가설 검증할 때는 5단계 이 원칙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규칙이야. 그래서 채택 영역은 단측 검정이니까 95% 여기 95% 얘가 얼마예요? A 회사가 1300이니까 마이너스 이쪽이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기에서 H0 채택 영역 뭐에 대한 채택이에요? 여기 H0 기각 영역 뭐에 대한 것들이야? 기각 H0 여기 그래서 H0 여기는 어떻게 돼? HA 여기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이거 갖고 그대로 쭉 해서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겠네. 그러니까 1300 마이너스 1400 마이너스 0. 이 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같다라는 비무가설에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같다. 이걸 갖고 여기다 넣은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의 차이는 아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표준 편차 그대로 표준 편차 구했네. 이렇게. 요걸 갖고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7.7이니까 마이너스 7이면 여기다 한참 아래네. 그죠? 한참 아래. 즉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그죠? 같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대립가설인 A보다 B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A가 만든 전구의 평균 수명이 B의 사이 것보다 짧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즉 B가 크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건 모집단 정보가 어떻게 돼요? 모집단 정보가 지금 이 대표본으로서 정보가 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 근데 샘플의 사이즈가 몇 개예요? 샘플의 사이즈가 어이구 대표본이네. 대표본이니까 알면 Z 모르면 T. 이거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T 써야 돼. 그죠? 근데 그 오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사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 Z를 써가지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얘기죠. 이게 문제는 이제 소표본 해봅시다. 소표본.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즉 첫 번째 집단의 표준 편차와 두 번째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대표번 모집단 정보 안 주어져 있고 어떻게 돼요? 분포에 대한 가정도 없어. 근데 대표본이야. 그럼 정규 분포. 그죠? 이게 근데 문제는 소표본일 경우에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없는 소표본일 경우에 30개 이하란 얘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때는 티통계량을 쓴다. 티통계량. 그래서 티통계량 알면 Z 모르면 T 모르는데 대표본이야 Z, 소표본이야 얘는 그대로 T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가 다릅니다. 두 집단을 조그만 집단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돼요? 한 개로 합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 편차 구할 때 접합 추정치라고 해요. 접합 추정치. 이게 모집단의 분산도 모르고 소표본일 경우 30개 이하일 때 30개.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집단에 이게 표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집단 얘가 N1 마이너스 1 N1 마이너스 1 이거분의 첫 번째 집단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집단의 분산 이거 두 번째 N2 마이너스 1 이거분의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표본의 샘플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분자분모에다 가중합 구하는 거죠. 더한 거야 이렇게 더한 거야. 이렇게 더했어. 그래서 똑같이 분자분모에다가 이 모수값을 그대로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접합 추정치 SP는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를 전체 표본에 분산해. 그 다음에 두 개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N1 더하기 N2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N2 마이너스 1에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서 요거를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게 바로 뭐예요? SP 이게 그런 상태에서 요게 요 SP를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을 루트로 곱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곱해준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소표본에서 소표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준 편차 뽑힐 수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겹치죠, 지금. 다 겹치잖아. 지금 다 겹치잖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조정계수가 필요한 거죠.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이게 그래서 소표본일 때 두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는 두 개를 어떻게 되냐 하나로 합친다. 하나로 합친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쳐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합친 값을 그대로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SP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방법이 있다. 암기법에. 그래서 암기법 A가 있고 암기법 10이 있는데 N1이 10개고 N2가 10개. 소집단이네. 30개 이하. 30개 이하. 두 번째도 30개 이하.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접합 추정치 써야 됩니다. 모집단의 정보 아무것도 안 줘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암기법 A와 암기법 B의 단어수 전체 합계 50 나누기 10이니까 10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5가 되겠네, 평균값. 이게. 그래서 여기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도 구하고, A, B 둘 다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전체 요거 갖고 제곱해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다. 요거 밑으로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하면 요거 34 나누기 전체 10명이 아니라 이거 10명으로 10으로 나누면 안 되죠. 10으로 나누면 이게 얘는 n-1이니까 그죠? 여기 평균은 그대로지만 여기서 표준 편차 구할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본의 분산값 표준 편차 구할 때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즉 분산 구할 때 n-1을 구한다. 그래서 10-1이니까 9가 되고 합이 34 그래서 3.778. 그 다음에 x2도 마찬가지로 9에 2.667.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10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2. N1 마이너스 1, N2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개에서 마이너스 2 빼나 N1 마이너스 1 더하기 N2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10 빼기 1, 10 빼기 1이니까 9, 9 하면 18이네요. 그죠?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18분의 똑같이 9 곱하기 여기 나왔던 3.778 요게 표본의 분산 여기 두 번째 집단의 표본의 분산 그걸 곱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1.79, 1.79 이게 그러면 1.79 곱하기 전체 10분의 1, 10분의 1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곱하면 다음과 같이 0.803. 그래서 우리 요거 갖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이거 0.05로 합시다. 0.05, 0.05. 이게 0.1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두 개 집단 암기법 A하고 암기법 B는 같다. 무슨 암기법에 이런 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 단어 암기 수가. 그랬더니 여기는 같지 않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알파 0.05 하면 인계치 값이 여기서 N1, N2 쭉 이렇게 나무로 알파가 0.1에서 양찍이니까 알파가 0.5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티통 계량에서 봐야겠네. 티통 계량에서. 티통 계량에서 우리 티통 계량이 티통 계량 T 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티통 계량 여기가 그래서 아까 0.1이니까 0.5로 한 0.0 0.0.05로 할 경우에는 자유도가 10에서 1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요 가깝고 여기서 알파가 0.05, 0.1일 경우에는 0.05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게. 그래서 N1-N2니까 18.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자유도는 18, 18. 그래서 하나짜리일 때는 10-2니까 9인데 여기서
18 자유도가 18 여기서 쭉 0.05 1.734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734 1.734 이렇게 되겠죠. 채팅 영역이 이게 18이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18에서 알파 값이 0.05라고 한다면 0.05니까 어떻게 돼요? 0.02요, 0.02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요 값이 되겠네요. 그죠? 2.101. 그죠? 양측 검증에서 만약에 알파 값이 얘는 알파가 0.1인 경우 얘는 어떻게 돼요? 알파가 0.05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면 그대로 알파 0.05로 했을 때는 요거 나눠서 알파가 0.05 되겠죠. 한쪽 면에. 그러니까 1.134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1.134 여기 1.134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이게 알파가 0.05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 0.0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025 2를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점 몇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2점 몇 이렇게. 어.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 A하고 학습법 A와 B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여기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여기에 나오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즉 차이가 뮤 A하고 뮤 B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귀무가설의 가설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요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됐고 짝을 이룬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 봅시다. 짝을 이룬 표본 이건 두 개 같은 한 개짜리예요. 그죠? 두 개 같은 한 개짜리. 두 개 같은 한 개짜리에 대한 이 가설 검증을 쭉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룬 표본에 대한 이 평균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평균 방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균 차이는 어떻게 되냐? 두 집단의 평균 차이하고 똑같다. 이게. 근데 문제는 표준 편차를 한번 보세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눴네. 루트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어떤 표본 한 개란 뜻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짝을 이룬 표본에 대한 평균 차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줄넘기를 500번씩 했을 때 줄넘기를 동일 시간에 지금 우리 아침 8시에 줄넘기를 500번 한다고 합시다. 줄넘기를 그러면 줄넘기 500번이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 이걸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비포 여기는 애프터 그래서 1일부터 어떻게 돼요? 10일 동안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먹는 식사량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몸만 바꾸는 거야. 줄넘기를 했고 안 했고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거에 대한 이 평균값의 즉 차이가 발생하냐?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 줄넘기 하기 전에 체중,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체중, 줄넘기 한 다음에 하기 전, 한 후, 전후, 이렇게 해서 10명의 이 체중을 쫙 이렇게, 뽑아 온다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 10일 동안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돼요? 비포 애프터가 다른 집단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자극을 받기 전과 자극을 받은 후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평균 차이가 존재합니까? 이거야. 비포하고 애프터에 대한 평균 차이가.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집단 A와 집단 B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어때요? 짝을 이룬 표본이라는 것은 페어. 짝을 이룬 거예요. 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짝을 이뤄 가지고 요것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 요걸 봐. 즉 바꿔 얘기하면 자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집단은 하나의 집단이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표준 편차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볼게요. 어떤 다음과 같이 직원들이 직무 교육받은 후와 교육받기 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까? 이걸 내가 바꾼 지 교육받은 전과 교육받은 후에 차이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직무 교육 전과 후에 작업 능률을 해서 교육 후가 실제로 어때요? 봤더니 다 크네. 그래서 교육 후를 넣고 교육 전 넣고 차이를 뺐더니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뺐어. 이렇게 뺐네. 그래서 전체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16명이니까 16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16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1이 나왔네. 그러니까 개별 관측지 값에서 5-1 평균값을 뺀 거예요. 차이의 요 값 요렇게 평균값 합쳐서 서메이션 해서 차이 D를 어떻게 돼? N으로 나눈 거죠. 이게 평균이네. 그죠? 이게 평균값입니다. 이게 차이를 요 차이를 이렇게 위에 바가 붙으면 안 되죠. 그냥 차이죠. 차이를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눴네요. 전체 16으로. 그랬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값이잖아요. 이게 1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5-1, 7-1 이렇게 다 마이너스 1 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쭉 됐고 이게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 요거 합쳐가지고 n으로 나누면 분산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갖고 전체 나누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게 이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짝을 이룬 표본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룬 표본도 가설 검증을 시작합니다. 짝을 이룬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처럼 직무에 대한 교육 훈련이 교육 후와 교육 전에 대한 작업 능률 점수가 얼마만큼 많이 향상됐어? 이거 갖고 교육 훈련에 효과가 있어 없어? 이걸 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뮤한 마이너스 뮤2는 같지 않다. 교육 받기 전과 후가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전체 알파 0.05에서 구해보자. 그랬더니 자유도 볼게요.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짝을 이룬 표본은 16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15가 되고 알파가 0.05니까 어때요? 알파가 0.05니까 우리 한번 다시 T분포로 가겠습니다. T분포에서 16개에서 하나 빼니까 자유도 DF N-1이니까 이 중에서 알파가 여기서 N-1이니까 15가 될 것이고 알파가 0.05 양측 검정이야. 그러면 0.15에서 0.753 만약에 요건 0.1인 거고 95%야. 그러면 여기 0.0, 2.13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01이야. 0.01이면 0.01이니까 0.005가 되겠네요. 그죠? 99%, 2.947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짝을 이룬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 보겠습니다. 뮤한 뮤트 같다. 이렇게 교육 후의 능률이 같다. 자유도 16-1이니까 당연히 알파 0.05, 0.05니까 양측이니까 얘를 나누면 0.025, 0.025 이쪽에 0.0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T분포가 0.025니까 알파가 0.05에서 반 나누니까 0.025에서 15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냐면은 전체 0.05니까 2.131이 되네요. 2.131. 그러니까 당연히 2.131. 그래서 여기가 여기 2.131 플러스 마이너스 2.131. 그럼 검정 통계량
이제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계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평균 관측치 값에서 관측치 이거 t통계량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t통계량으로 이렇게 이게 여기서 d 마이너스 평균에서 평균값 여기서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니까 평균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 1 비포 애프터의 차이에 대한 평균값 차이에 대한 평균값 이게 그러니까 이게 1 여기는 같은 거니까 0 그 다음에 5.428 5.428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앞에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차이에 대한 표준편차 구한 거예요. 표준편차. 이거를 표준편차. 그래서 표준편차를 여기서 그대로 구해서 나누기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거 이 표준편차 분산 구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 루트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고 루트 16 16 이게 그래서 전체 표본 개수 n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표본 개수 n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본 개수를 나눈 거 갖고 요걸 갖고 전체 계산했더니 0.737 0.737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네 여기네 H0이네요. H0 H0이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직무교육은 능률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즉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 뮤 전과 후가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 다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능률 향상에 직무 교육이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은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요 두 개는 바로 뭐냐 평균 차이에 의한 가설 검증의 특징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요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쭉 우리가 이제 몰라도 되는데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 요건 하나 봅시다. 요거 F 분포를 봐야 되니까 우리 그래서 요 F 분포는 이제 PCA에서 1920년대 이제 나왔던 건데 이거 우리 단일 모집단 가설 검증할 때 평균에 의한 가설 검증도 했지만 분산에 의한 가설 검증했어요. 그죠? 그게 어떤 거였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모집단 분산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표본 분산, 그죠? 표본 분산에 대한 것들. 모집단 분산과 거기서 뽑힌 표본 분산의 값이 같은 집단에서, 같은 모집단에서 뽑혔어? 그러면 모분산과 표본 분산의 값이 어디에? 1 근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자 분모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샘플의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n-1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요 분산의 비율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분자 분모의 분산 비율. 이게 요걸 뭐라고 했냐면 그때 카이스케어 검정이라고 했어요. 카이스케어 검정. 이게 분산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모집단과 표본 분산의 비율을 갖고 이제 요걸 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어떤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평균 차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의 뭘 구한다? 분산비. 두 집단의 분산비를 갖고 어떻게 되냐? 이 분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게 바로 F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미 배웠던 걸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분산과 표본분산의 비율이 유사할수록 1 근처에 수렴한다. 이게 그죠? 이거 카이스케어 분포. 요걸 똑같은 개념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제 F분포가 나오는데 F분포는 어떤 형태냐? F분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집단에 대한 카이스케어 값. 즉 이게 뭐죠? 분산값이네요. 그죠? 분산값.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의 비율 갖고 이제 분자 분모를 비율을 나눠서 얘가 유사할수록 어떻게 된다? 1 근처에 나타나게 된다. 어떤 인계치 값에 그래서 이 자유도 즉 분산값은 자유도에 따라 카이스케어 분포는 어떻게 돼요? 자유도가 n이 2개일 때, n이 3개일 때, n이 4개일 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즉 어떻게 돼요? n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렇게 찌그러진 분포가 이렇게 된 분포가
이렇게 커지면서 나중에 대칭형 분포의 형태로 간다 그랬죠. 그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카이스키 분포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자유도 n의 크기에 따라서 분산의 비율이 달라지더라. 아, 이 문제 조금 아까 설명했던 이게. 그래서 DF1과 DF 분자 분모에 대한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쭉 해서 똑같습니다. 두 분산의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값들은 유사하면 두 집단이 유사하면 F값은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워지고 1에서 0 근처로 굉장히 작거나 1에보다 굉장히 매우 크거나 이러면 다른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 표본의 분산으로부터 F값이 F분포 인계값 같은 것 분자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인계값이 결정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설 검증도 어떻게 된다? 분산을 쓴다 그대로. 그래서 H형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다. HA 자.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지 않다. 이렇게. 여기도 양측 검정은 거의 많이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얘는 찌그러진 분포죠. 얘가 n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찌그러진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는 어떤 형태를 쓴다? 일반적으로 양측 값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단측 검정을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분산이 어디가 커 작어 이걸 갖고 이제 크다 작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분포가 그려지면 어디보다 이렇게 또는 이쪽이 한쪽 면에 부등호를 갖고 이렇게 인계값을 결정을 해봅시다. 인계값. 그래서 가설에 했으니까 인계값을 결정하는데 유의 수준은 여기서 알파 0.05하고 0.01, 95하고 그냥 요것만 이제 주로 많이 쓰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한번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개 집단이 있는데 두 개 집단에 DF1이 있어요.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나온 거. 얘가 분자입니다. 얘가 분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얘가 DF2 분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의 숫자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F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나왔던 것처럼 DF1은 10이고 DF1이 10이니까 분자가 10이고 그 다음에 DF2는 원래 12개니까 n-1을 빼니까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에서 n-1을 하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만나는 요게 인계값 이렇게 그래서 요 인계값을 갖고 알파가 지금 여기 알파가 0.05라는 값이 딱 주어졌으니까 F분포도 표가 되게 길겠죠. 알파 값하고 자유도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2.9로 나오니까 2.9니까 어떻게 돼? 2.9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F분포는 F분포는 첫 번째 집단의 분산,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이렇게 분자 분모에 다 분산의 비니까 어떻게 항상 양수값만 나오죠. 그죠? 양수값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0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2.9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겠네요. 그죠? 검정 통계량 이게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럼 봅시다. 한번 우리 F 검정 예를 한번 볼게요. 영도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의 성적이 2학년이 되면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실제로 그러한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학년의 성적 분포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고 1학년에서 7명을 뽑고 2학년에서 9명을 뽑았어요. 이게 성적의 분산을 조사해 본 결과 1학년의 분산은 9.0이고 2학년의 분산은 19.8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성적의 분산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즉 똑같은 애들이 1학년 때보다 2학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의 성적 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짐의 정도가
확 벌어지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애는 옆으로 쫙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분산값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0.05에서 한번 검증해 보자. 그래서 1학년 때 분산과 2학년 때 분산은 큰 차이 없을 거야. 아유 뭐 이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분산과 두 번째 분산. 아유 잘못 썼죠 제가. 그냥 본능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등호를 했네요. 커진다고 했잖아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알파는 0.059 이게 자, 해서 1학년의 분산값이 9.0이고 2학년의 분산값이 19.8이다.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작은 값이 뭐가 된다? 작은 값이 항상 작은 값이 얘를 항상 양수값을 만들어야 되겠죠. 양수값. 1보다 큰, 일보다 큰 값을 만들기 위해서, 어, 작은 값을 분자로 둔다. 작은 값을. 이게, 작은 값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F, 2학년의 표본 분산이 더 크므로, 2학년의 표본 분산이 더 크므로, 즉, 2학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2학년이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어, 1학년은 어떻게 돼? 2학년이 분모가 되고 1학년은 분자가 됩니다. 분자가 이렇게. 어, 항상 얘가 1 이상 값에 되는 큰 값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양수값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큰 값을 1을 기준값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작은 값을 항상 분자로 둔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2학년의 표본 분산이 더 크므로 1보다 큰 값의 비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의 비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2학년의 표본 분산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게 바로 요 2학년의 표본 분산이 바로 얘가 분자가 되고 그다음에 작은 값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됩니다. 분모가. 이게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는 쭉 한번 봅시다. 2학년의 분산이 19.8이에요. 그러면 19.8. 1학년의 분산은 9.0 이렇게 되고 이게 자유도를 나타내니까 1학년 학생은 7명, 1학년 학생은 7명, 7명. 그다음에 2학년 학생은 9명, 9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DF가 여기는 8, 여기는 DF가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 행으로 이렇게 8, 그다음에 이렇게 6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8과 6, 95%에서 쭉 해서 보면 8과 6, 쭉 해서 8 잡고 그다음에 6을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4.15가 나오겠네요. 4.15. 4.15. 그래서 인계 집값은 4.15보다 어떻게 되냐? 얘보다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4.15 이렇게 되는데 19.8하고 그다음에 구하니까 요걸 갖고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19.8 나누기 여기가 9.0이니까 자, 2.2가 나오네요. 2.2. 여기 2.2. 자, H0이네요. H0. 즉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 같다고 할 수가 즉 2학년 때 돼서 성적이 분산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다죠. 그죠? 즉 1학년의 분산과 2학년의 분산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학생의 성적의 분산은 1학년 학생의 성적의 분산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즉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일 기준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값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값이 분자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전체 우리 두 개 집단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3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쭉 해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
분산 분석이니까 분산 분석은 영상 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산 분석 표 채우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거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